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야권 인사들의 비위를 일일이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또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재단 기념관의 평당 건설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제발 나를 고소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분을 저런 거 하라고 모셨다면서 화답했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당내 불만을 불식시키려는 걸까요? 어제 회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당시 이 노무현 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인테리어 포함 여러 부대 시설, 뭡니까 식당이다, 헬스 시설이다 이런 거 다 조경 다 포함해서 평당 5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친밌는 답변을 해보지 못했고 저에게 그간 수탄했던 말 대장동이라든가 성남FC라든가 기타의 여러 사건에서 김경률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 김경률이 허위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비두는지 깊은 의문일 따름입니다.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당 외에서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제가 그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서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우리 선거의 시대 정신을 소위 말하는 86의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86이라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수십 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한 제3지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개혁미래당을 향해서 유대관과 다를 것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개혁이 들어간 당명을 두고 불쾌감을 나타내는 데 이어서 개혁미래당 측에서 아직까지 개혁을 위한 대책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저는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나와가지고는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준석 대책위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개혁 동력을 만드셔서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당을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연일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상대인 개혁미래당 측에서는 이 전 대표가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연대가 우선이란 거겠죠. 이준석 대표가 가끔 이렇게 좀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해요. 그건 저희 쪽에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 돼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예.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일일이 대꾸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일이 잘 되지도 않을 거고요. 예. 그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대의에 복무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개혁미래당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결국 제3지대 연대에 함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빅텐트 참여할 거로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로는 뭐 가끔씩 또 뭐 저 뭐지? 라고 하지만은 예. 내심은 합니다. 기득권 양대 정당 체제를 타파하고 예. 정말 밥값하고 할 일 하는 여의도 만들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갈라져가지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석 얻으려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한 7%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갈라져가지고 7% 받기가 쉽습니까? 예. 힘들다고 봐야죠. 데드라인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어쨌거나 지금 뭐 하고 있니라고 하지만 지금도 네. 계속 물밑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친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현주 전 의원은 자신의 복당 문제가 당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당내 일각, 주로 친문 86에서 돌아가며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자신이 당내 권력 투쟁의 빌미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도함을 비판하는 민주 보수 성향의 무당파라며 과연 민주당 혁신에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 전 의원에게 직접 복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문계의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이 전 의원의 복당은 자신이 먼저 제안한 거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 이현주 의원이 원내 부대표로서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이외에도 저하고 뭐 개인적으로 좀 네. 뭐 법조 선후배이기도 하고 가까운 사이고 뭐 대선 때부터도 잘 소통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여당에 있으면서도 여당의 지역위원장이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가장 아프게 비판한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당이 계속 있을 수 있겠냐? 그럼 뭐 민주당과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두 분이 통화가 있었던 건데 네. 뭐 그런 정도였던 거지 뭐 복당이 결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현주 의원님 입장이 좀 뭐랄까 난처해졌는데 예. 이현주 의원님한테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당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있는 정 의원이 당무에 조언을 했다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빗대 당정농단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네요. 정성호 의원 소개로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당무와 관련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그리고 조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 권유하면은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당대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예. 당정농단을 하는 건지. 한편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을 인공기 들었다가 또 일장기 들었다가 이런 사람에 빗대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떻게 일로 온다는 소리를 해요, 지금. 그리고 뭐 그쪽에서도 배지가 잘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럴 거면 왜 한 두어 달 전에 이준석하고 뭐 그렇게 북 콘서트를 같이 하고 요란을 떨어요. 아, 민주당으로 올 거면 사람이 저는 자기 정치 철학과 이런 게 있으면 항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항심.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자기 그 철학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그 항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갔다가 이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에 또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까지 친명과 친문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만남이 성사된다면 친명, 친문, 화합과 또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